풍력발전기에서 2년 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헬기가 출동해 2시간 만에 불을 껐지만 또다시 화재 예방과 진화에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공연기획사 대표가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빌린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분양형 호텔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어겨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양형 호텔이 우후죽순처럼 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개선해 계속 시행하고 전기차 보급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정상적으로 가동되던 풍력발전기에 불이 났습니다. 2년 만에 난 풍력발전기 화재인데요. 산림청 소방헬기가 출동해서야 간신히 불길을 잡았는데 이번에도 불을 끄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가에 우뚝 솟은 풍력발전기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높이가 60m나 되는 발전기는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헬기가 하늘에서 물을 쏟아부어 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의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난 것은 오후 1시 반쯤. 발전기 상부의 주 발전장치에서 불길이 시작됐습니다. 돌 굴러가는 소리 땅땅 그런 식으로 계속 한 5분 간격으로 한 번씩 나다가 1시 한 30분쯤에 제일 큰 소리 나고 큰 소리 한번 나고 나서부터 얼마 안 돼서 바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난 풍력발전기는 바닷가 갯바위 위에 세워져 소방차 접근이 어려웠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높이 35m의 고가사다리차를 비롯해 소방차 10여 대가 출동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바람 방향이 잘 맞았을 때 한 약 50m 정도 높이는 진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화재가 난 풍력발전기 높이는 62m이기 때문에 결국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가 투입돼 9차례나 물을 쏟아부었고 2시간 반 만에야 진화됐습니다. 불이 난 풍력발전기는 지난 2004년 덴마크 베스타스가 제작해 한국 남부발전이 운영해왔고 자동 소화 설비를 갖췄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주 지역 풍력발전기에서 세 번째 화재가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도내 한 공연기획사 대표가 지인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빌린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기 락밴드의 공연이 한창 진행 중인 야외 공연장. 관객들의 호응과 함께 무대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지난해 가을에 열린 이 공연을 기획한 업체 대표인 34살 김모 씨가 잠적한 것은 지난 6일. 최근 2년 동안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돈을 빌린 뒤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피해자분들이 몇 명 왔었고 그때야 이제 피해 사실을 안 거죠. 좀 들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비슷비슷하고 진행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뭐 이걸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6명, 피해 금액도 10억 원이나 됩니다. 김 씨는 행사 유치를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행사가 끝난 뒤에 원금과 함께 5%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지역 축제와 유명 가수의 공연을 진행하면서 신뢰를 얻어 대형 여행사와 유력 인사들까지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금으로 뭐 그런 협찬한 사실은 있습니다. 연금은 몇 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회사 좀 PR을 좀 해서 또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고액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잠정하지 않았나라는 우려를 갖고 온 내용이라서 바로 적시성 있게 출입국 정지를 지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경찰은 실제 피해액이 수십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가파도 어장 정화 사업을 둘러싸고 보조금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시대장의 가파도에 최근 3년간 지원된 어장 정화 사업 보조금 6천만 원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파도에서는 이장 선거가 파행을 빚은 이후 주민 갈등으로 20여 건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장 정화 사업 보조금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구와 관광객이 늘고 부동산 붐이 일면서 제주의 분양형 호텔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높은 수익을 믿고 분양을 받았던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재작년 8월에 문을 연 제주시 조천읍의 한 분양형 호텔. 1년에 7.75%의 확정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객실 200여 개를 한 개당 2억 원 안팎에 분양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을 분양받은 투자자 140여 명은 3개월치 수익금만 받은 뒤 1년 넘게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익금 나온다 하고 수익금도 고수익이라고 해서 제가 전액 대출 2억 1천만 원 대출 받아서 분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고 나니까 수익금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호텔 측은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메르스와 사드 사태 등으로 객실 가동률이 줄어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호텔과 투자자들이 맺은 계약서에도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배상 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 10여 명은 호텔 대표를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호텔 측도 투자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현재 도내 분양형 호텔은 65곳에 객실만 13,000여 개에 이르는 상황. 수익형 분양 호텔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제기됐던 피해가 법적 다툼으로 현실화된 가운데 최근에는 객실 가동률까지 떨어지는 추세여서 추가 피해가 속출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단팔수 집단 고사 원인은 신종 미생물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5년 일본 단팔수 집단 고사의 원인이었던 파이토플라스마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단팔수 50그루를 표본으로 영양제와 항생제 투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서귀포시에서 단팔수 100여 그루가 말라 죽었고 지난해부터는 제주시에서도 고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일별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여전한데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없는 섬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요일별 쓰레기 배출제 시행 이후 읍면 지역의 경우 클린하우스 간 간격이 멀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개 자연불하게 1개 정도밖에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클린하우스에 가서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면 과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원희룡 지사는 보완책을 마련해서라도 제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편안하게 아무 때나 버리던 그 방식으로는 이미 그 공공처리장 앞에 늘어서 있는 청소차들의 그 적체 현상을 해소할 수도 없고, 전기차 보급에 지나치게 열을 올린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선도 지역으로서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점을 저희들이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급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한 3년 정도 열심히 한 덕분에 전국적으로 불이 다 옮겨 붙었습니다. 이제는 제주도가 실속을 찾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2030 탄소 없는 섬 계획을 법정 계획에 반영하라는 주문에는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기본체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이 컴플리 알려드릴 법정 개혁을 명시하는 것을 우선했으면 하는데, 두 팔 들어서 환영입니다. 법에 정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힘을 많이 받겠죠. 원희룡 지사는 풍력개발 이익 공유와는 어떠한 압박에도 고수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부영호텔은 도의의 동의가 필요한지 법률 자문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회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4.3 관련 정책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이 단체는 4.3 피해자 배보상과 수영인 명예회복, 희생자 신고 상설화, 그리고 행방불명인 유해 발굴을 위해 4.3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미군정의 책임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4.3을 축소 왜곡한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4.3 왜곡 방지와 명예훼손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하늘에서 무지갯빛 구름인 채운이 관측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쯤부터 1시간가량 구름 속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에 태양광선이 휘면서 생기는 채운이 제주도 전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예부터 큰 경사가 있을 징조로 전해졌던 채운이 제주에서 관측된 것은 지난 2014년 11월 이후 2년여 만이며 1시간 동안 관측된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중국인 53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9일 저녁 7시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나와 1시간 동안 서귀포 시내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앞바다에서 물질하던 77살 김모 할머니가 몸에 이상을 느껴 119에 의해 20여 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김 할머니가 물질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동료 해녀와 주변 낚시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해 관광 통역 안내사로 활동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재원 판사는 지난 2013년 중국에서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위조한 뒤 국내에 들여와 여행사 등에서 일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서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여러 차례 떨어지자 위조 브로커를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투자진흥지구 10곳 가운데 6곳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46곳을 점검한 결과 29곳만 정상 운영 중이고 9곳은 일부 시설만 운영 중이며 6곳은 공사 중, 2곳은 착공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